단 2시간 만에 전함 8척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353대의 일본 전투기가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했고 미국은 피로 물든 일요일 아침을 맞이했어요. 일본은 완벽한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일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였어요. 진주만 공습은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잠자던 거인을 깨워 분노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날 전함 몇 척을 바다에 가라앉혔지만 그 대가로 미국의 산업력 전체와 2억 국민의 복수심을 마주해야 했어요. 오늘은 왜 이 공습이 일본 제국의 종말이 시작된 순간이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1년 여름, 유럽 대륙은 이미 전쟁의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6월 히틀러는 300만 대군을 동원해 소련을 침공했고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독일의 공습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프랑스는 이미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 있었어요. 미국 국민 여론은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고 고립주의 정서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과 소련이 무너지면 결국 미국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 영국과 소련의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와 식량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했고 미국은 사실상 연합국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전쟁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한쪽 발은 물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완전히 전쟁으로 끌어들일 불씨는 유럽이 아닌 태평양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야욕은 곧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할 운명이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고 미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일본의 침략 야욕은 1931년 만주 사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중국 동북부를 점령하고 괴뢰국 만주국을 세웠고 국제연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거부했어요.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였고 대륙의 자원과 영토를 갈망했습니다. 1937년 7월 베이징 근처 루거우차오에서 발생한 충돌을 계기로 중일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어요. 일본군은 베이징과 상하이, 난징을 차례로 점령했고 중국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난징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대학살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지만 일본은 멈추지 않았어요. 중국은 저항했지만 일본의 근대화된 군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광활한 영토를 이용해 지구전을 펼쳤고 일본군은 점령지를 넓힐수록 보급선이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전쟁은 단기전이 아닌 소모전으로 변해갔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버마 로드를 통해 물자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인도차이나 루트도 중요한 보급선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보급선을 끊기 위해 1940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즉 오늘날의 베트남을 점령했어요. 일본의 침략은 이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이는 미국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자 미국은 경고를 시작했어요. 1940년부터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먼저 항공기 연료와 고철 수출을 제한했고 전쟁 물자 수출도 금지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1년 7월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부까지 점령하자 미국은 결정적 조치를 취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이에 동조했고 일본은 석유 수입원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이것은 일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사용하는 석유의 약 80%가 미국에서 왔고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석유 없이는 전쟁은커녕 경제 자체가 마비될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어요. 중국에서 철수하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제재를 풀거나 전쟁을 통해 네덜란드령 동인도, 즉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전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부는 양보를 굴욕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전쟁을 선택했고 그 결정은 일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석유 봉쇄는 일본을 궁지에 몰았지만 동시에 일본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복잡한 심경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했고 미국의 산업력과 기술력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과 석유 정제소, 철강 공장을 보며 일본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대미 전쟁을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첫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연달아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전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계산은 명확했어요. 미국의 생산 능력은 일본의 수십 배였고 장기전이 되면 일본은 물량에 압도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경고는 무시되었어요. 일본 육군은 전쟁을 원했고 천황도 결국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해지자 야마모토는 한 가지 전략을 고안했어요. 만약 싸워야 한다면 전쟁 초반에 미국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진주만 기습 작전이었어요. 야마모토는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이의 진주만을 타격해 미국의 전함들을 모두 침몰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성공하면 일본은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실패하거나 불완전하게 끝나면 미국의 분노만 촉발할 뿐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이 작전이 일본의 유일한 승산이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일본의 파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본은 여러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진주만의 수심이었어요. 진주만은 수심이 12m 정도로 매우 얕았고 기존 어뢰를 투하하면 바닥에 박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어뢰 공격이 불가능하다면 전함을 침몰시키기 어려웠어요. 일본 기술자들은 영국의 타란토 공습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어뢰에 나무로 만든 안정 날개를 부착해 수중 침강 깊이를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개조된 어뢰는 얕은 수심에서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고 이것은 진주만 공격의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함의 두꺼운 장갑을 뚫을 폭탄이었어요. 일본은 전함에 장착된 40cm 한 포탄을 개조해 800kg짜리 관통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이 폭탄은 하늘에서 떨어져 전함 갑판을 뚫고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시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최정예 조종사들을 선발해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은 항공모함 6척과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9척으로 구성된 기동부대를 편성했습니다. 1941년 11월 26일 이 함대는 비밀리에 하와이를 향해 출항했어요. 그들은 북태평양의 악천후속을 항해하며 미국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진주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전함들은 정박해 있었고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휴가를 즐기거나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누구도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6시 15분 일본 항공모함에서 첫 번째 공격대 183대가 이륙했어요. 오전 7시 2분 미군 레이더는 북쪽에서 다가오는 대규모 항공기 편대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장교는 이것을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B-17 폭격기로 오인했어요.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고 일본기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진주만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오전 7시 55분 폭탄과 어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함 애리조나호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800kg 관통 폭탄이 갑판을 뚫고 탄약고를 폭발시켰고 엄청난 화염과 함께 배가 두 동강이 났어요. 1117명의 승무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어뢰 공격은 더욱 치명적이었어요. 전함 오클라호마호는 9발이 어뢰를 맞고 전복되었고 429명이 물속에 갇혀 사망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호와 캘리포니아호도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어요. 하늘에서는 급강하 폭격기들이 폭탄을 투하했고 항만은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2시간도 안 되어 전함 8척 중 4척이 침몰했고 나머지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일본은 단 29대의 항공기만 잃고 완벽한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2차례의 공습이 끝나고 일본 함대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지휘관들 사이에서 3차 공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직 파괴하지 못한 중요한 목표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류저장 탱크와 수리시설, 항공모함 경납고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450만 배럴의 연료가 저장된 유류시설은 완전히 무사했어요.
만약 이 시설이 파괴되었다면 미국 태평양 함대는 최소 1년 이상 작전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리 시설도 멀쩡했고 이것은 침몰한 전함들을 다시 띄울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기동부대 사령관 나구모 주이치 중장은 3차 공격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기습의 이점이 사라졌고 미군의 반격이 시작될 것을 우려했어요. 항공기 손실도 늘어나고 있었고 이미 충분한 타격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구모는 철수 명령을 내렸고 일본 함대는 진주만을 떠났어요. 이 결정은 일본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로 평가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모두 바다에 나가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엔터프라이즈호와 렉싱턴호, 사라토가호는 무사했고 이들은 이후 태평양 전쟁의 핵심 전력이 됩니다. 일본은 불씨를 남긴 채 돌아갔고 그 불씨는 일본 전체를 태울 불길로 번져갈 것이었어요. 진주만 공습 소식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2월 8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어요. 1941년 12월 7일은 치욕의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의회는 단 한 표의 반대를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대일 선전포고를 승인했어요. 미국 국민의 반응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전쟁 개입을 반대하던 고립주의자들이 하루아침에 복수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징병사무소 앞에는 자원 입대를 하려는 젊은이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장들은 24시간 가동되며 전쟁 물자 생산에 돌입했어요. 일본의 공격은 독일과 이탈리아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12월 11일 히틀러는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것은 히틀러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전쟁과 아시아의 전쟁이 하나로 합쳐지며 진짜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어요. 미국의 산업력이 전쟁 생산으로 전환되자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43년 한 해에만 미국은 항공모함 50척과 전함 8척, 잠수함 128척을 진수했어요. 항공기는 연간 10만 대 이상 생산되었습니다. 일본이 4년간 만든 것보다 많은 전함을 미국은 1년에 만들어냈어요. 일본은 진주만에서 전함 4척을 침몰시켰지만 미국은 그보다 훨씬 많은 전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승리는 단지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이었고 그 시간은 미국이 분노를 결집하고 전쟁 기계를 가동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야마모토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일본이 계획한 대로 단기적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전함들은 침몰했고 미국 태평양 함대는 일시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이후 6개월간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쓸며 연승을 거두었어요. 야마모토의 예언대로 초반엔 일본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만 공습이 만들어낸 것은 승리가 아니라 미국의 각성이었어요. 일본은 미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려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하나로 단결시켰습니다. 잠자던 거인은 깨어났고 그 분노는 일본 전체를 향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고립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초강대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은 항복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일본 제국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진주만에서 시작된 전쟁은 일본 본토의 잔해 위에서 끝났어요. 일본은 그날 전함 몇 척을 침몰시켰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미래 전체를 잃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진주만 공습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것은 일본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승리였지만 동시에 일본이 내린 자살 선언이었다고 말이죠. 단 하루의 공격이 일본 제국의 운명을 결정했고 세계의 패권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주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일본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은 6개월간 승승장구하며 아시아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단 하루 만에 일본 항공모함 4척이 침몰하며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순간 일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깨운 거인을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원자폭탄 2발을 맞고 패전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